안녕하십니까. 왕실문화작가 이상주입니다. 이 시간엔 태종 이방원의 사윗감 찾기입니다. 결론은 사윗감은 7급 공무원이 최적이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태종의 상상으로 복원된 어진입니다. 태종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딸을 데려가려면 여러 조건 필요 없다. 단 하나의 조건만 갖추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태종이 사유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삼무일유입니다. 세 가지는 없어도 되고 단 하나는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봅니다. 태종이 부마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은 학력, 경력, 재산 불문한다. 해유연수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집안이 4급 공무원, 5급 공무원 이하여야 된다. 는 것입니다. 즉, 집안이 중하위 공무원 집안이면 좋겠다. 그리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지금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7급 공무원이면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태종에게는 4명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3명은 이미 하가, 즉 시집을 간 상태였고 막내딸 정선공주만 남아있었죠. 세종대왕의 바로 밑에 여동생인 정선공주 결혼 대상자 물석에는 태종과 원경왕후의 비범함 속에 평범을 추구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선공주가 혼인하기 전에 태종대왕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태종은 신빈신씨, 후궁 신빈신씨 사이에 닿은 정신옹주의 그 짝으로서 지 춘천군사인 이속의 아들을 점 찍었습니다. 지 춘천군사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춘천시장이죠. 이속은 태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옛 친구이기도 합니다. 임금은 궁중에서 점을 치는 그 맹인 지화를 춘천에 보냅니다. 너 춘천에 가서 이속의 아들 사주를 갖고 와라 합니다. 당시 왕실 가족의 배우자 선택은 은밀하게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다 파악한 뒤 한 명에게 통보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의 번거로움이 없죠. 즉 백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일을 그 결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딱 한 명에게 통보를 한 것입니다. 태종이 이속에게, 맹인 지화에게 이속의 아들 사주를 갖고 오라고 한 것은 혼인 통보입니다. 그런데 이속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왕실에서 왕이 혼인 대상자로 통보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좋든 싫든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속은 전혀 엉뚱한 말을 하죠. 대궐에 공주가 또 있느냐? 궁인 소생의 옹주는 싫다. 집신은 제 짝이 있다. 집신은 집신끼리 짝을 이루어야 된다. 공주가 아니라면 내 아들은 임금에게 가서 죽었다고 해라. 자, 여기서 이속이 궁인 소생의 옹주는 싫다고 했죠. 자, 임금의 부인에 있는 정실인 중전이 있죠. 중궁, 그리고 후궁이 있죠. 후궁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그 간택을 해서 들어온 그 양반집 딸 후궁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궁궐에서 그 시중을 드는 궁녀가 임금의 성은을 받아서 후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속은 양반집 그 후궁 딸은 괜찮은데 궁녀 소생, 즉 궁녀 출신 후궁의 딸은 싫다고 한 겁니다. 즉 이속은 공주가 아닌 옹주, 구체적으로 궁녀 소생의 옹주와는 혼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태종은 자, 모욕감을 당한 거죠. 전혀 뜻밖의. 왕이 신하에게 결혼하자고 했는데 사돈 맺자고 했는데 신하가 거부한 것이죠. 즉 임금이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태종은 옛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무마를 시킵니다. 또 태종 입장에서는 신하가 임금의 청혼을 거부했다는 것은 왕의 권위가 손상되는 거죠. 즉 이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속내도 있었습니다. 지화가 이속의 말을 임금에게 전하니까 태종은 이속을 용서하려는 구실을 찾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이속의 집안은 본래 정결하지 못하다, 바르지 못하다. 나도 그 집안과는 혼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이속이 임금에게 말하는 태도가 심히 불충하다. 이것은 좀 벌을 줘야겠다 하면서 옥에 가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속의 집안이 조금 바르지 못하다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속의 내부의 딸, 그러니까 이속의 조카가 금화현감인 유복중의 아내인데 그 조카가 오촌 아저씨와 좀 좋지 않은 관계를 있었다. 그래서 그 집안 풍속이 바르지 못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그 집안에 그 가풍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왕실의 배우자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호칭으로 본 그 내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옛사람들은 이제 호칭에 대단한 의미를 뒀어요. 시집을 가면은 그 남편의 아버지한테는 시아버지라고 하죠. 남편의 어머니한테는 시어머니. 남편의 동생한테는 서방님 또는 도련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편의 누이한테는 시누이, 손이 같으면 형님이라고 하고 손 아래는 아가씨라고 부르죠. 모두 다 동등학렬입니다. 그런데 유독 남편의 형에 대해서는 남편의 형은 동학렬이죠. 그런데 남편의 형에 대해서는 한 학렬을 높여서 부릅니다. 즉 아버지 학렬로 불려요. 즉 남편의 형에 대해서는 시숙이라고 부르죠. 아저씨라는 의미잖아요. 즉 형이 아니라 아저씨. 그럼 왜 아저씨라고 부르느냐? 이것은 이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유교 사유에서 형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즉 어버이처럼 섬겨라 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일부 인류학자들은 예전에는 한 집에 계속 여러 사람이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스킨십도 있을 것이고 가까이 지낼 수 있죠. 그래서 혹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 형의 남편 같은 경우는 아예 아버지 학렬로 호칭을 해서 마음가짐부터 예를 다해라 하는 의미로 시숙이라고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속에 대해서 태종이 처벌을 안 하려고 사건을 무마를 했죠.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조정 대신들이 공론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임금에 대해서 이런 불순할 태도를 하느냐. 그래서 탄핵을 하죠. 탄핵을 하니까 결국에는 태종이 벌을 주었고 이속은 관노가 됩니다. 아들은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왕실에서 혼인을 할 때는 한 명을 특정해서 통보를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만인을 대상으로 해서 간택자도, 즉 만인을 상대로 해서 그 적절한 후보를 뽑는 간택령을 채택을 한 겁니다. 왕실의 첫 간택은 양녕대군의 부인 김한로의 딸 김씨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미 김한로의 딸은 태종과 김한로 사이에 이미 내정이 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형식만 간택을 한 것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간택은 정선공주가 처음이었습니다. 첫 간택을 하면서 태종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임금이 판서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어린 딸이 있다. 나라에 일이 없을 때 시집을 보내고자 한다. 4-5품 이하의 사대부 가문의 아들을 널리 구하여 부마를 삼고자 한다. 그러니까 승지들이 세 사람을 후보로 아립니다. 그러면은 좀 파격적이라고 했죠. 파격적인 조건이 방금 파격적인 내용이 4-5품 이하 사대부 가문이라고 했죠. 다른 조건이 없죠. 그런데 원래 국가의 그 결혼 대상, 간택 대상에서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왕이 전주이시죠. 그래서 전주이시는 안 된다. 또 세종 때부터는 세종은 이걸 좀 확대해서 전주이시뿐만 아니라 모든 이씨는 그 간택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대왕 대비도 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왕 대비의 동성, 대왕 대비와 같은 성씨의 7촌 이내 또는 성씨가 다른 6촌 이내의 친족은 안 된다. 또 왕대비 전에 동성, 같은 성의 5촌 이내 친족도 안 된다. 그리고 임금의 성이 다른 친족의 친족과 혼인한 8촌 이내 친족도 안 된다. 또 부모님 중에 한 명이라도 숨졌다. 즉 홀 아버지나 홀 어머니 상태에서는 안 된다 얘기한 거죠. 그런데 태종은 전혀 다른 조건을 내세운 거죠. 그런 조건 다 필요 없고 4-5품, 그럼 중하위 공무원 집안에서 선택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자, 태종은 하급 관료 집안에서 사위를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 선택된 인물이 정승, 남제의 손자인 남희입니다. 태종은 남희가 정승 집안이지만, 남희가 정승을 지냈지만, 남희가 정승인 남제의 손자지만 아버지가 없다. 즉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점에 주목을 합니다. 나이 든 남제가 숨이 거두면은 남희는 큰 바탕이 없다. 그래서 힘이 없다. 그래서 정변에 휘말리지 않을 것으로 본 겁니다. 즉 태종은 근본적으로 며느리는 순종형을 원했어요. 그리고 사위는 야망이 없고 배경이 없는 사내, 즉 막내 사위였다면 해당이 됩니다. 며느리는 태종이 원경왕후와 사이가 안 좋았죠. 원경왕후가 질투하는 것, 그것을 대단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원경왕후에 대한 비판을 에둘러서 합니다. 즉 며느리 소원왕후를 칭찬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원경왕후를 빗대서 칭찬합니다. 며느리 소원왕후는 덕이 아래 수양버들처럼 수양버들나무처럼 아래로 쭉 길게 뻗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원경왕후 앞에서 아니면 원경왕후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설명을 합니다. 즉 당신과 달리 이 며느리는 순종형이고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태종은 며느리는 순종형을 원했고 막내 사위는 집안의 배경이 없고 막내 사위 자체가 야망이 없는 그런 사내를 원했던 겁니다.